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향들이 사실 좀 나뉘거든요. 근데 블로그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다 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난 왜 못하지가 아니라 내가 사실 성향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각 채널별로 어떤 걸 할지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그냥 재미삼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이렇게 1, 3번, 4, 6번, 7, 9번, 10, 12번 이렇게 나뉩니다. 어떤 게 가장 많으신지 그거를 좀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한번 읽어보고 앞에 이렇게 체크표를 해보세요. 우선 글 쓰기 전에 정리부터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비교 후기 표 정리하는 게 편하다. 말보다 글이 낫다. 이게 많으신가요? 그 다음 글보다 말이 더 편하다. 공감 일상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다. 댓글, DM 소통이 즐겁다. 자, 그 다음에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본다. 생각이 행동이 빠른 편이다. 생각보다 행동이 결과 나오면 수정하는 스타일이다. 시작 전에 고민 오래 한다. 더 배우고 나서 시작하고 싶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자, 이 중에서 1, 2, 3, 세 가지 성향을 보여드릴 건데 어떤 체크가 가장 많은지 일단 3개까지 나온 거가 몇 번인지를 보고 해석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저는 일단은 말로 설명하는 걸 좀 편안해는 하는데 글 쓰면 정돈이 되어서 책도 너무 좋아하고 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2가지 다 이제 하는 편이고 그리고 DM 소통을 저는 그렇게 막 즐겨 하진 않아요. 전 댓글 소통을 그렇게 막 재밌어 하지는 않고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육아하고 지치고 쉬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빛날마 엄마들 카톡방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아요. 공감 일상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거는 좀 저는 정제돼서 쓰는 편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블로그를 겪다 보니까 상해 노출이 너무 잘 되어서 일부러 예를 들어 최근에도 전자제품이 엉망이야. 고장났어. 제 글에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 사지 말라고. 저는 잘 쓰고 있는데 라던가 아니면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근데 이거를 같이 욕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잘못 쓰면 일단 그 내용 증명이 날라온다거나 막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고치면 되고 글 내리면 돼요. 내가 실수한 것이라면 그다음에 내가 생각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적당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온라인에 공식적인 데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안 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안해서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 카페 댓글이나 비밀 댓글로 적당히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공개적으로 누굴 욕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좋은 거니까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아이에게 부모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거를 조금 평화롭게 잘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남편이 이제 그 과격 운전 이런 사람들 지나갈 때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이렇게 피하라고 이렇게 좀 손 좀 잡아주고 하는 편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학폭을 당했어 우리 애가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을 피하는 거는 그거는 피해야 된다 생각해요. 유튜브 할 때도 악플이 워낙 달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적당히 피하고 적당히 삭제하고 차단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오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GPT 알지도 못하면서 쓰지 말래 막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영상이 이제 후킹을 정하다 보니 제목을 정하다 보니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글 써온 적이 없으니 그거는 좀 말이 좀 심하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도 되게 이렇게 유튜브는 보통 온라인은 싸우게 되거든요. 인스타 블로그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싸워요. 근데 왜 굳이 싸우지? 진심을 잘 전달하면 통할 것인데 그래도 안 통하면 그럼 연락을 안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연락을 차단하면 되고 더 이상 해서 막 싸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저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냥 우리 그만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내 삶에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저는 일단 해보는 편이고 저는 행동이 좀 빠른 편이에요. 이게 좀 저도 문제예요. 저도 충동성이 좀 큰 편이라 호기심이 많고 결과가 나오면 수정하는 스타일이다.
맞아요. 저도 결과가 나면 수긍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요거 좀 해당하고요. 고민 오래 한다. 전 고민을 많이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한 가지 고민을 오래 하는 거를 이미 훈련이 돼 있어서 즐기진 않아요. 더 배우고 나서 시작하고 싶다. 더 배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완벽한다는 건 여기서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저한테 배우셨어도 제 결과,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 결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자면 저처럼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저를 보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저랑 계속 대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다른 사람 강의도 보고 하시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완벽은 절대 없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게 요즘은 20, 30대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저도 되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저 때 못했을까? 우리 때는 이런 장이 없었죠. 온라인 수익화라던가. 근데 그래도 난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지르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도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대학 그 강사 제안을 이제 석사 끝나고 나서 받았을 때도 거절을 했거든요. 나는 완벽하다 생각을 준비를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면서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를 거절을 했어요. 그럼 제가 잘못인가요? 제 죽도록 잘못한 건가요? 그럼 제가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게 있고 조금 더 조심하는 사람이 있고 조심성 많은 사람,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형. 이건 조심성.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글로 표현을 하고 좀 서류적인 것들이 편한지 말로 하고 소통하는 게 편한지가 다른 거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MBTI처럼 반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면은 노력하면 돼요. 단 중점이 되어야 되는 건 내가 가진 거를 더 키우고 집중하셔야지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댓글 관리 어떻게 해요? 맨날 힘들어요. 댓글을 처음부터 무조건 안 맞는데 죽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무조건 실행을 해본다? 노력은 해보겠지만 계속 하는 게 무조건은 아닌 거죠. 자, 체크 결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글이 편한 게 기록형, 그 다음에 이게 소통 공감형, 그 다음에 이게 실행 행동형, 고민형, 이게 가장 좀 많아요. 엄마들 중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기록형 엄마입니다. 기록형 엄마는 꼼꼼함과 체계적인 정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기 비교 컨텐츠를 잘 만들어요. 꾸준한 기록이 가능해요. 정보 전달력 뛰어나죠. 신뢰도 높은 컨텐츠, 비교 후기글 한 편 쓰기. 저는 글을 좋아는 하지만 이런 후기 비교 분석하고 표 만드는 것을 사실 잘 못해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아세요? 분석하고 표를 잘 만드는 이웃을 하나 사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빛날맘 운영하면서 그렇게 잘 만드는 분들을 데리고 있고 같이 일을 합니다.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꾸준히 쌓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리더의 그런 교양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그런 건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요.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컨텐츠만 가지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되고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단순히 내가 온라인 건물주로 블로그 하나 인스타그램 가지고 있어서 요거 수익화 돈 얼마 벌고 여기에다만 목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 모델을 찾고, 저는 김미화 선생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델을 찾고 그분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꾸준히 눈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보고 책도 읽어보고 꾸준히 쫓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저랑 똑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만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거기서 책이랑 영상을 더해가고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꾸준함을 더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쌓이잖아요. 진짜 3년만 쌓여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그래서 꾸준한 시간을 저장하세요. 자, 추천 채널은요. 기록형 엄마들한테는 블로그 좋고요. PDF 체크리스트도 좋아서 엑셀에 비번 걸어서 이제 공유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노션에다가 정리해가지고 자동 DM 서비스로 공유하시는 것도 좋고, 요즘에 뭐 구글 스프레드 쓰시는 분들도 좋은데
구글 스프레드가 한번 날아가면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주소록 같은 게 한번 날아간 적이 있어서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장을 한 번씩은 꼭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보성 콘텐츠가 잘 맞고 비교 분석 잘 하시니까 상세한 리뷰, 그러니까 남들과 뻔한 리뷰가 아니라 상세한 리뷰, 차별화된 리뷰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 분석 자료, 사실 한 개의 제품을 좋다라고만 쓰는 것보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나열하고 예시 사용법이라든지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그런 걸 다양하게 적으시는 게 좋죠. AI와 차별화된 공유, 이게 이제 2026년도부터 필요한 방법인 거예요. AI는 간단한 정보는 나열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오늘의 집에서 이제 추천을 해달라. 내가 시계가 벽시계가 필요한데 무서운 벽시계라는 명칭으로 검색을 하되 오늘의 집 베스트 상품으로 검색을 해달라. 그랬더니 얘가 체크 표시만 딱 띄워주고 그거 체크해가지고 리스트 베스트로 5가지를 뽑아주고 저는 거기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데 10분 걸렸다는 거죠. 경험을 쌓다 보면 이 시간도 점점 단축이 될 건데 AI가 이렇게 나의 시간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뭐죠? 아, 근데 나는 이렇게 꾸몄어. 그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어. 그럼 굳이 오늘의 집에 어플을 들어가야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진, 배치, 인테리어는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서 푼다던가 아니면은 각각의 시계에 대해서 내가 비교할 점에 대해서 조금 감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스토리적으로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그 찐 사용 후기라고 했을 때 1년에서 이제 2년 정도 사용을 해보고 뭐 최소 5, 6개월도 상관없어요. 사용해보고 찐 후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자세하게 나열을 한다던가 이거는 이제 AI랑은 좀 차별화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차별화된 방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익화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 채널을 이용하시라는 건데 비교 후기 컨텐츠 이건 블로그에 기록하고 체험단 활동으로 계속 앨범을 정확히 잘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블로그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을 새로 개설을 해서 주제별로 싹싹싹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공동구매로 들어오신 분, 체험단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업체든 아니면 그냥 검색자이든 각각 그 게시판을 볼 때 다른 글들까지 쫙 보면서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겠구나. 아, 이 사람이랑 이웃을 해야 되겠구나 싶은 거죠. 단순히 글 하나 가지고 사람을 탁 오게 만들었다고 해도 글 하나가 좋아도 나머지가 자기랑 안 맞으면 이웃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을 부탁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쿠팡 쇼핑 커넥트 꼭 이용하세요. 최근 쿠팡 파트너 쓰는 누락이 많으니까 쇼핑 커넥트 자주 사용해 보시고 저는 최근에 오늘의 집도 한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고민 없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정보, 경험, 선택적 이유. 그러니까 AI가 쓸 수 없는 거죠. 왜 선택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쓸 수 없잖아요. AI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찐 경험이 중요합니다. 신뢰 기반 제휴하고 정보성 PDF 판매. 그래서 판매는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있어요. 프리미엄 콘텐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강의 사이트도 너무 많기는 한데 이제 수수료를 되게 많이 떼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션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동 DM 사이트 같은 경우를 이용하거나 저는 인포크링크를 이용하는데 최근에 소셜비즈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각자 맞는 거 쓰시면 되고 그래서 노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자동 DM 아니고서도 이걸 가지고 이 링크를 가지고 뉴스레터로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기록을 팔 수가 있어요. 무료. 그래서 가장 쉬운 건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는 게 가장 쉽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감을 좀 잘해주시는 그러니까 댓글을 놓치지 않고 답변을 다 하나씩 해주시는 게 본인 성향에 맞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말하는 것도 편하고 공감 능력도 높고 대화하는 것도 편안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팬도 잘 생기고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관계 형성이 쉬우신 거죠.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이런 분들도 좀 꽤 계실 것 같아요. 답변을 되게 잘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좀 T형이라서 사실 공감보다는 딱 정보를 주는 걸 좀 편안해 하는데 각자 자기 성향을 이런 식으로 알아서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공감형 엄마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적합하고요. 쇼폼 콘텐츠나 그 쇼츠가 결국 다 쇼폼이거든요. 이런 게 음성 콘텐츠잖아요.
이렇게 공감형이니까 요거를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는 게 잘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화 포인트는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구매가 되게 잘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을 딱 판매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나는 난 이 제품 말고 저 제품의 장단점을 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써보세요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동구매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하고 대신에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쌓아서 공동구매도 한 코로나 때부터 했으니까 2, 3년 넘게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가 쌓여서 제가 이제 가진 장점과 단점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팔았을 때 경험을 가지고서 내 타겟층은 뭘 좋아해. 그런 경험치가 쌓였고, 나는 뭘 잘 팔 수 있어. 라는 것들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성향이 꼭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지 않으셔도 내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보완해 되어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워크숍도 잘 맞으실 거고 커뮤니티 운영도 멤버십도 잘 맞으시는데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 게 선생님 저 나중에 강의하고 싶어요. 빛날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활동이 뭐 톡방에서 대화나 이런 것들은 하시지만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강의를 맡기가 애매하죠. 그러면 리더는 어떤 강사분, 어떤 스태프분을 원하냐면 저를 도와주신 분을 원하거든요. 근데 어떤 걸 도와주는 걸 원하냐면 커뮤니티의 분위기, 이런 공감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격려를 해주는 거를 사실 많이 해주는 분을 되게 좋아하고 1단계. 그 다음에 이런 정보나 경험을 잘 정리해 주시는 분을 좋아합니다. 엑셀 정리를 잘 하시던가 아니면 자기의 정보를 맨날 나누던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 나눔일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알게 된 거를 자꾸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강의를 딱히 못 하시더라도 내가 공감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톡방 같은 데 들어가셨을 때 내 정보를 계속 나누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면, 이러면은 강의를 제가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저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강의를 하나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마음을 먹기까지 기본 1, 2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디 커뮤니티나 스터디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톡방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리더분이 분명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특히 저는 나누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나누고 베푸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로 이제 연결된 건들도 물론 있기는 한데, 실제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은 너무 떨어서 말이 막 정말 흔들릴 정도로 떠는 분들이 있고, 또는 말은 잘해. 근데 정돈이 안 된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된 분들이 있으면 리더를 이용해야죠. 리더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강의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가지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시면 제가 금방 다듬어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오래 지켜보고 뽑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오늘 느낀 생각 1개 업로드하고 일상 속 짧은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 진솔한 감정. 그러니까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이때는 신뢰도 쌓는 게 공감형 엄마한테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만약에 한다면 타겟층과 주제 하나만 딱 정한 다음에 그 공감을 쫙 건드리고 계속 소통, 댓글을, 답방을 많이 다시는 게 아마 효과적일 것 같고,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시면 수익화로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형 엄마는 속도, 행동, 이제 T, ST나 T이신 분들이 아마 요거 조금 해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일단 해보고, 이거는 T뿐만은 아니겠어요. 이거는 T뿐만은 아니겠지만 예시를 들자면 일단 해보는 스타일이고, 완벽주의가 아니고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추천 채널이 블로그, 인스타 병행도 충분히 가능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실제로 하는 게 블로그에 올린 것을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올린다던가, 인스타그램에 각종 뭐 체험 베스트 10개 올린 다음에 사진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블로그에 쓴다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컨텐츠로 양쪽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 행동은 좀 빠른 편이에요. 어떤 감정이 좀 부족하거나 조금 더 경험적인 게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행동이 좀 빠른 편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실행형 엄마의 특징입니다.
많이 배우세요. 그래야지 저 같은 경우도 10개 파이프라인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걸로 나중에 줄이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트렌드 빠르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수익화 포인트는 체험단 활동도 잘할 거고 챌린지, 커뮤니티 구축, 다양한 수익원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라요. 빠른 대신에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정리하고 천천히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가면서도 중간에 잠깐 쉬어가지고 정리하고 가고 또 정리하고 가고 이게 좀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해보시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실행 전략은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피드백 받고 지속적으로 계산하고 포기하지 않는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가. 왜냐면 빠르게 하면 번아웃이 더 빨리 온다는 뜻이에요. 빨리 왔다 갔다 여러 가지를 또 하니까 에너지 소모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함께하는 사람과 구조가 진짜 중요하고요. 지금 당장 할 일은 그 게시물 바로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 그다음에 완벽함과 실행에 집중하고 결과 확인 후 방향 조정하고 꾸준한 컨텐츠 생산 루틴을 만들고 루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요일별로 있습니다. 요일별로. 반드시 지키진 않지만 요일과 횟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일과 횟수 주 몇 회를 이렇게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시는 것처럼 단점을 여러분 자꾸 단점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하면 완벽주의신 분들이 선생님 저 완벽주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애를 잡아요. 완벽한 걸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걸 내려놓으려고 하면 불안함만 계속 들고 그 불안함을 이걸 붙잡으려고 에너지 소모만 엄청 들어요. 저는 오히려 완벽주의 분들한테 메모판을 만드시든 기록란을 만드세요. 달력을 집안에 크게 붙여놓으세요. 여기다 달력에 기본 일정을 적어놓으세요. 그다음에 메모장에 꼭 해야 되는 일 우선순위로 순서대로 적어놓으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화하도록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분명 장점 단점을 떠나서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이 편한지 내 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셔야지 나는 너무 행동이 빨라 그래서 안 되나 봐 그래서 실패가 많나 봐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하고 계획적이네 저 사람을 따라야지 안 돼요. 반대로 완벽주의신 분들이 행동 따라가는 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것을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형 엄마가 사실 제일 많은데 진짜 신중하고 진짜 오래 걸리고 공부도 계속 많이 하고 완벽해야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스터디를 해도 글이 거의 일주일, 2주일에 한 번 나오나? 그러면 한 달에 글을 막 3, 4개 쓰고 끝나요. 피드백 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스터디는 실패하라고 들어오는 공간인 거예요. 우리가 대학 시험 아니잖아요. 수능 시험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신중한 거지. 신중할 때랑 아닐 때랑 배울 때랑 아닐 때랑 구분하셨어야지. 그죠? 그래서 스터디에서는 무조건 부딪히고 무조건 쓰고 일기라도 쓰고 물어보시고요. 추천 전략은 채널 딱 한 개만 하세요. 한 개만. 남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 지금 번아웃 금방 오고 힘들다니까요. 뭐가 자기한테 잘 맞는지 생각도 하기 전에 행동을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나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 대신에 이분들은요. 글이 되게 꼼꼼해요. 글이 되게 꼼꼼하고 한 번 썼을 때 되게 좀 완벽하시려고 한다거나 글이 짧아도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려고 되게 많이 수정을 하신다던가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가실 때는 그냥 되게 이거를 천천히 조금 빈도만 좀 늘려가면 되는 거고 자신감만 늘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추천 전략으로 채널 한 개만 선택하시고 목표를 최소화하세요. 다른 저 앞에 행동형이랑은 달라요. 제목 한 개만 쓰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키워드도 많이 노리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 꾸준히 쓰시면 상위 노출 진짜 잘 돼요. 그러니까 행동형은 키워드도 제목 되게 많이 넣으시는데 고민형 엄마 같은 경우는 고민하다가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것만 딱 쓰시다 보니까 제목이 되게 짧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게 글이 정확하잖아요. 짧고 명확하고 정말 그 주제에 정확한 내용만 쓰다 보니까 오히려 상위 노출이 더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맨날 쓰고 조회수 10인 게 나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 썼는데 조회수 50, 100인 게 나아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한 개 쓰고 100개가 난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때요? 그 한 개의 조회수가 50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건 고민형
자, 행동형은 이건 주 1회 쓰셨고, 행동형은 주 1회를 썼는데 이게 방문자가 50이 나왔어. 하나를 썼는데 행동형이 주 5회를 썼어요. 근데 50이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또 지금은 좋은 것 같죠?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지. 이 행동형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고심을 해서 며칠 동안 키워드를 찾고 쓴 거고, 그러니까 잘 떴던 거고, 그 대신에 이분은 빨리 하는 게 어려운 거고, 생각이 필요한 거고, 결정이 필요한 거고, 계획이 필요한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깊이 생각하는 거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거고, 어떤 게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게 없어요. 성향은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익화 포인트 이분들은요, 기록형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정보를 정해서 기록을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자기가 자꾸 부족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멘토나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분들도 되게 많이 필요한 편이긴 해요. 그리고 지식 컨텐츠가 강점이고 깊이 있는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줄 수만 있다면 사실 되게 시너지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2년 고민하고 나서 진짜 빵 터져서 지금 너무 바쁘신 분도 봤고, 그리고 그냥 한 5개월 막 1년 동안 행동형이라서 이때부터 이제 빵 터져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결국 시기의 차이이지 이거 2, 3년 지나면 똑같거든요. 수익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은 그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성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은 고정된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도전하고 있고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데 환경 습관에서 저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두어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오늘 하루를 사는데 급급하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시면 됩니다. 근데 끌어모으려면 결국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려면 그런 결을 보여주셔야겠죠. 온라인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 현재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핵심, 점진적 변화. 환경 루틴이 바뀌면 성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글쓰기 습관화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은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행동을 변화를 바꾸기 때문에 저는 제 자리를 점점점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보다 시스템,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핵심이에요.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울 때 멘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별 추천 시작은 기록형은 블로그를 선택하시고 비교 후기 글을 한 편을 작성하시되 꼼꼼한 정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공감형 엄마는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최선을 다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느낀 생각 한 개를 업로드 하시면 되고, 공감 위주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실행형 엄마는 블로그, 인스타 동시에 시작하셔도 됩니다. 완성도보다는 업로드를 그냥 우선 일단 하시고요. 계속 하면서 인스타그램이 피드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묻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글 하나 쓴 거 가지고 누가 그렇게 오래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일단 빨리빨리 그냥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민형 엄마는 블로그 한 개만 집중하시고 제목 한 개만 작성해도 성공. 목표는 최소화로 부담감을 줄이면 됩니다. 성향이 아니라 방법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성향엔 장점이 있습니다. 성향을 이해하는 게 첫 단계. 성향에 맞게 접근을 시작하시고 작게 시작해도 지속하면 됩니다. 환경 루틴이 바뀌면 성향도 달라지니까 오늘부터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가시길 바랍니다.